국간 열어보니 텅텅이라. 정말 큰일 난 상황. 여러분 일단 국간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왜 정말 큰일 난 상황인지. 이게 국간입니다. 나라 국간. 7월에 말입니다. 총 수입 7월까지겠죠. 총 수입이 357조 2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총 지출은 409조 5천억입니다. 적자죠. 적자가 굉장히 큽니다. 일반적으로 총 수입과 총 지출의 수지를 맞추는 것을 통합재정수지라고 하거든요. 이 통합재정수지의 적자가 52조 3천억 원. 야, 나라 살림 국간이 바닥이 드러난 게 아니죠. 지하실도 지금 52조면 몇 층이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텅텅텅텅 빈 게 아니라 지하 1층으로 내려가도 안 보이고 지하 2층으로 내려가도 안 보이고 이게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게다가 제가 정말 큰일 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제가 정말 큰일 날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나 하면 통합재정수지의 어떤 상황을 보면 목표치보다가 연간 목표치가 44조 4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7월까지 52조 3천억 원. 굉장히 나빠요. 이대로라면요. 진짜 통합재정수지가 최악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최악이 2020년 71조 2천억 원이었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였습니다. 지금대로 가면 최악을 맞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2022년에도 64조 6천억 원 적지 않았거든요. 이게 2024년은 벌써 52조 3천억 원이니까 정말 큰일 날 상황이 맞아요. 문제는 여러분 이 통합재정수지라는 것은 이게 여러분 4대 기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국민연금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4대 기금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 4대 기금은 국민들이 쓰는 게 아니잖아요. 보험을 낸 사람들만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4대 기금을 빼버리자고요. 4대 기금. 4대 기금을 빼면 그게 실질적인 나라 경제거든요. 나라 살림이거든요. 그것을 두고 관리재정수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관리재정수지가 진짜 큰일 났어요. 보세요. 지금 2024년 1월에서 7월까지 관리재정수지가 마이너스 83조 2천억 원이 83조 2천억 원. 진짜 충격적이죠. 7월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2020년이 진짜 최악이었는데 2020년 98조 1천억 원 이후로 또 2022년 86조 8천억 이후로 최대치입니다. 역대 세 번째 최대치예요. 관리재정수지가. 이게 사회보장성 기금수지를 뺀 게 관리재정수지인데 83조 2천억 자체가 많다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이게 역대 두 번째 그것도 아니라 역대 첫 번째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최악이에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최악입니다. 나라 살림이 거들난다는 이야기가 이런 얘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빠질까요? 윤석열 정부가 세금을 많이 깎아줘서 이렇게 나빠진 걸까요? 아닙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은 부자 감세해줘서 나라 재정이 펑크가 나서 난리가 났다는데 그게 아니고요.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곳이 기업이잖아요. 기업 중에서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세금을 많이 냅니다. 그런데 2023년 적자가 났잖아요. 적자가 나면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세금을 안 냅니다. 영영 한 푼도 안 내요. 몇십억씩 몇백억씩 내든 죄송합니다. 몇십조씩 내든 그 세금을 하나도 안 내니까 적자가 난 거예요. 부자 감세가 아닙니다. 부자 감세가.
경제가 나빠져서 경제가 진짜 어려워져서 세금이 안 겹쳐서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부자 감세라고 공격하는 그런 이상한 족속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정보를 거짓 선동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중요한 것은 아마 8월은 좀 달라질 겁니다. 왜 8월이 잘 달라지느냐. 대기업들이 중간 연합을 할 수도 있거든요. 내년에 낼 거를 미리 올해 좀 낸다는 뜻이에요. 중간 연합을 하게 되면 아마 8월은 관리재정 수지가 많이 줄어들 거예요. 많이 줄어들 겁니다. 중간 연합을 하게 되니까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이 상태에서는 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 않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올해 기왕 이렇게 된 거 관리재정수지 적자만 아니네. 목표가 91조 6천억 원이니까 91조 6천억 원으로 막자 이거예요. 그럼 내년에는요. 내년에 세금 많이 들어오죠. 올해 흑자가 많이 나면. 그러면 또 상황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요. 윤석열 정부도 잘못하는 건 있습니다. 기업이 더 잘 나갈 수 있게끔 다양한 제도 개선을 해줘야 되는데 손도 못 대고 있잖아요. 그냥 눈만 멀뚱멀뚱 뜨고 그냥 보고만 있잖아요. 답답하죠. 이게 기업들이 더 잘 나가게끔 만들어줘야 내년에 세금이 엄청 거둘 수 있는 건데 지금 그렇지 못하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답답해지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얘기겠죠. 그만큼요. 저는 여러분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을 볼 때마다 저도 느끼지만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나라 부채도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1월에서 7월까지 중앙정부의 부채만 지방정부는 합치지 않았습니다. 중앙정부의 부채만 1159조 3천억 원이에요. 2023년에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부채까지 합치니까 1126조 7천억 원이었거든요. 그거보다 많습니다. 아마 여기다가 지방정부 부채가 일반적으로 한 25조에서 30조 정도 됩니다. 25조에서 30조 정도. 그렇게 되면 지금 올해 부채가 얼마쯤 될런지 여러분들도 짐작이 되시죠. 이게 정말 큰일 난 상황은 이거예요. 여러분 1200조 1200조까지는 안 갈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1200조 가까이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자만 해도 얼마입니까? 이자만 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이자만 해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 윤석열 정부가 나라 살림을 잘 살아야 됩니다. 지금처럼 어렵게 가면 안 됩니다. 내년에 가면 좋아는 지겠죠. 기저효과가 있으니까. 좋아지겠지만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더 좋아지도록 노력하는 것. 지금도 제도의 개선이 저는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좀 부강한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살림살이가 좋아야지 부강한 나라가 되는 거지 살림살이가 좋지 않으면 이게 부강한 나라가 되기가 어렵거든요. 이게 나라가 잘 나가면 그만큼 더 좋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참 그렇지 못하다는 게 안타깝고요. 앞으로 더 잘하리라고 믿어야죠. 어떡하겠습니까? 나라 살림은 지금 거의 바닥이 아니라 지하 몇 층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니까 더 좋아지는 거 한번 기대해 봐야죠.